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해야 할 터인데 누가 안쳐 거시기를. 가구대 아래채도 있고 밭대기도 있고. 여자 혼자 사는데 뭔 일 나면 어쩌려고. 뭔 일 없을겨. 역사 속의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영화 자산어보인데요. 자산어보 네이버 치니까 횟집이 그렇게 많이 떴다고. 정약전, 청년어부, 창대가 이 자산어보를 집필하면서 벗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어보는 예를 들면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대동여지도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연구하고 자료 조사를 한 그런 걸 토대로 어류에 관한 도감인 것이죠. 저건 짱동한디 눈꺼좀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라. 철모고 어떠냐? 쉽게 말하면 어류 학서인데 이게 뭐 해양 자원의 이용 가치도 담았을 뿐더러 당시 어떤 주민들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고기와 해양 생물의 맛을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간단한 요리법까지 있어. 얼마나 맛있게요. 이 소재 자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정약전과 창대의 어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일 수도 있고 19세기 초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사회상 그런 것들이 이 흑백 영화 속에 얼마나 상세하게 혹은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지 주목할 만한 신작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역알못이거든요. 매번 이준익 감독 영화 보면은 겸사겸사 이 국사 공부를 합니다. 제가 영화로 배우기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줄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겁나게 고맙소. 아따 깜깜하네.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멋지게 살라고요.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임금품에 들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정약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그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근데? 그러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따 깜깜하네. 여갈모 여기에 또 있었네. 동시대에까지 도달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캐릭터로 일단 다가오는 면이 있죠. 정약전은 열린 사상을 지닌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한 지식이 뭐냐,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지식을 공유를 하자.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천민하고 딜을 할 줄 알았던 거지. 어떤 여타 사극에서 봤던 캐릭터의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정약전이 이렇게 막 뛰어오니까 창대가 그러죠. 야 창대야! 뭔 양반이 아래 것들 마냥 뜀박질을 그러고 해보요. 캐릭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할 법한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디테일이 단순히 업적이라든지 그 영화 속의 서사 전개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관객들과 캐릭터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또 캐릭터의 내면에도 좀 공감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창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캐릭터인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 글 공부를 더 중시하는 청년 어부인 거예요. 마인드가 됐지 벌써 보면은. 겁나게 고맙소. 나라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게 백성을 위한 길이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부는. 여타 다른 사극 작품에서 묘사됐던 양반, 평민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거죠, 두 캐릭터 모두. 저희가 또 팝콘각 서복에서 다뤘던 거죠. 서로 다른 신분,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캐릭터가 동행을 놓고 봤을 때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 자체가 그 안에서 어떤 유머, 재미를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와 배경에서 살던 인물들이 만나서 빚어내는 묘해성이라든지 유머러스한 측면들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도 어렵지 않게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이준익 감독님이 한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에 주목을 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빚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화술을 수완을 갖췄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그런가요? 네, 동창회를 갔는데 어떤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준익 감독이었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남달랐다 합니다.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옆에는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준익 감독이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에서.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전통 사극이지만 사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 열사의 청년 시절을 담아낸 동주라든지 독립투사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강렬한 삶을 그려낸 박열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통 스토리의 동력을 삼는 것들이 전형적인 사극이었다면은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 어떤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간다는 의도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나라의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었다면은 정약전은 나라의 어떤 그런 질서보다는 민중들의 삶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지식이 뭐냐, 이거를 끊임없이 고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두 인물의 어떤 관계가 함축되었다는 것에서부터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천문 같은 영화를 약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왕과 관노 출신이라는 굉장히 좀 극명한 신분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 기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료들도 반발을 해요. 저런 천한 사람을 왜 그렇게 중용을 하시냐, 낙하산 아니냐. 우리가 지금의 상식과 통념과는 굉장히 다른,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싶을 만큼의 일들도 이제 시대극을 보면 만나게 되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좀 더 요즘 관객들에게 약간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흑백 영화를 이미 동주에서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흑백이 주는 장점이 선명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란한 컬러를 배제를 하면은 물체나 인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형태가 더 뚜렷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색채감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관객들은 배우의 어떤 눈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정직하게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흑백 화면에서는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하잖아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 때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온전하게 시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영상미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또 음악에도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19세기 중후반의 작곡가 에릭 사티와 까뮤 생상스의 음악이 쓰였다라고 해요. 아주 잔잔하고 미니멀한 그런 스코어가 쓰인 장면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서정적인 측면의 스코어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준석 음악 감독님은 이미 자산어보 말고도 변산과 뭐 박열, 사도, 소원, 님은 먼 곳의 라디오 스타까지 이준익 감독님 영화 뭐 전문이에요, 거의.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기자님도 한번 들어보시길, 불문과시니까. 불문과. 잊으면 하면 한 번씩. 민원 들어오겠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것! 안 돼요! 영화 자산어보 팝콘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케미. 다시 한번 이준익 감독 영화에서 볼 수 있기를.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케미를 설경구 씨와 변요한 씨가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팝콘 각일 것이다. 흑백을 누구보다 컬러풀하게 만드는 이준익 감독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희 팝콘 각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